한국인 쌍둥이 자매가 미국 학생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매가 태권도 검은띠라는 사실을 몰랐다. 김한나와 김민지 쌍둥이 자매가 미국의 명문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곳이 특권과 부유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자신들이 유일한 외국인일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웅장한 철문 너머에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이언 멜러리와 그의 불량 친구들은 한나와 민지의 일상을 매일같이 모욕과 수치로 가득한 악몽으로 바꿔놓았다. 쌍둥이는 묵묵히 참았고 학교 측은 아무 일도 없는 척 눈을 돌렸다. 하지만 신체적인 폭력이 시작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라이언과 그 무리들이 몰랐던 사실, 한나와 민지는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운 실력자, 검은띠 소유자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불량배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다. 계속 보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사추세츠 가을 하늘 아래 호손 예비학교의 철제 대문이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한나와 민지 김은 아버지 대현 김 교수의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똑같은 여행 가방이 완벽하게 나란히 놓여 있었고 특별히 이 순간을 위해 구입한 새 교복은 흠잡을 데 없었다. 남색 주름치마, 학교 문장이 새겨진 블레이저, 완벽하게 메어진 넥타이가 모두 규정에 맞게 정돈되어 있었다. 기억해라. 김 교수가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너희들은 이곳에 누구 못지않게 속해 있단다. 쌍둥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17살인 그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부산에서의 엄격한 교육 덕분에 완벽하게 구사하는 영어는 이제 낯선 영토에서 그들의 방패가 될 것이다. 대문을 통과하자마자 시선들이 그들을 향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곧 더 집중되고 끈질겼다. 학기 시작을 위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중앙홀에서 그들이 들어갈 때 소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공개적인 모욕은 없었지만 수군거림과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사방에서 느껴졌다. 저것 좀 봐, 정말 도자기 인형 같아. 똑같이 생겼어. 누군가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인형이라기보다는 로봇 같은데? 표정 좀 봐. 아무 감정도 없어. 다른 목소리가 낄낄거렸다. 한나는 민지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약간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온 대로 똑바로 자세를 유지했다. 우리는 예의를 위해 몸을 숙이지 위협 때문이 아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나는 자신들을 향한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그들이 지나갈 때 킥킥거리며 웃었다. 저 아시아 애들 머리카락 좀 봐. 완전 똑같아. 맞춘 거 아냐? 한 여학생이 속삭였다. 걔네들은 영어도 못할 거야. 다른 여학생이 말했다. 민지가 한숨을 참는 것을 느끼며 한나는 자신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다. 아버지는 항상 그들이 미국에서 겪을 일에 대해 경고했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더 날카로웠다. 교실에 들어가자 대화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교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고의적으로 발음을 틀렸다. 하나와 민지 김 맞나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한나와 김민지입니다. 한나가 정중하게 정정했다. 성이 먼저 오는 것이 한국식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눈을 굴리며 웃음을 참았다. 지금부터 도자기 쌍둥이라고 부르자.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였다. 자리에 앉으며 한나는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다. 부산의 가을 하늘이 그리웠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수록 더 강해진단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과서를 펼쳤다. 첫날부터 그들은 최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그들은 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작은 임대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나서야 한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민지는 자매만이 아는 침묵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들 앞에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항상 그래왔듯이. 다음 날 아침 호손의 식당은 특권층의 목소리 교향곡이었다.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늘어져 있었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수세대에 걸쳐 식사했던 마호가니 테이블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한나와 민지는 창가 근처에 빈 테이블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와, 진짜 똑같이 먹기까지 해. 자신감 넘치는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라이언 멜러리가 그의 친구들 체드와 블레이크와 함께 다가왔다. 그의 라크로스 팀 재킷에는 1번이 새겨져 있었고 완벽한 미소는 그의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너희들 혹시 한 명이 말하면 다른 애가 문장을 끝낼 수 있어. 민지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한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라이언, 당신은 몇 개 언어로 무례하게 굴 수 있죠? 주변에 모인 학생들 사이로 집단적인 으 소리가 퍼졌다. 명료한 대답에 잠시 놀란 라이언은 빠르게 태세를 회복했다. 호손에 온 걸 환영해. 그가 가짜 친절함으로 대답했다. 너희가 얼마나 버틸지 두고 봐야겠네.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여학생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에밀리 첸, 유일한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었다. 첫날부터 라이언과 맞서다니 인상적이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해. 왜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민지가 물었다.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할당량이야. 다양성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장식품. 내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매일이 첫날 같아. 수업이 끝나고 민지는 교실에 잠시 머물렀다. 선생님이 그녀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괜찮니? 월터즈 선생님이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적응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가르친 지 25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의 배타성에 놀랄 때가 있어요. 이곳은 어려운 환경이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임대한 작은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면서 민지는 마침내 둘 다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 말했다. 항상 이럴까요? 우리와 그들 사이의 유리벽처럼? 논문을 교정하던 김 교수가 고개를 들었다. 유리는 투명하단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걸 통해 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너희가 그걸 깨뜨릴 거고. 한나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이웃집 불빛이 따뜻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부산의 밤을 그리워했다. 바다 향기, 할머니의 아파트, 태권도 도장에서의 익숙한 일상. 아버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김 교수는 안경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가장 어려운 땅에서 가장 강한 꽃이 피어난단다. 너희들은 단지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나는 민지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학업에서 최고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자.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우리를 도자기 인형이라고 부를 때 그 인형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났다. 같은 별이 부산에서도 보였을 것이다. 그 생각이 그들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공부한 결과가 드디어 나타났다. 호손에 중앙복되는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다. 학교는 이를 우수함을 향한 동기부여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후 항상 최상위를 차지했던 라이언 멜러리의 이름이 3위로 밀려났다. 그 위로 1위와 2위에는 김한나와 김민지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복대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한국인 쌍둥이들이 화학과 미적분학 첫 시험에서 기록을 깼고 조교들조차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었다. 쟤네들은 분명히 답을 암기했을 거야. 라크로스 연습 중 블레이크가 주장했다. 라이언은 스크린을 점점 더 강렬하게 쳐다보았다. 호손에서 3대째 내려오는 유산으로 그의 정체성은 1등과 깊이 얽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모범적인 졸업생이었던 그렉 멜러리는 그 이하를 기대하지 않았다. 내 자리를 빼앗긴 거 안 화나? 라이언의 친구 체드가 물었다. 라이언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가 바빠질 테니까. 지금은 쟤네들이 좀 앞서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어조는 확신이 부족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버지는 성적표를 요구했다. 3위라고? 그렉 멜러리가 쏘아붙였다. 멜러리 가문은 3위를 받아들이지 않아. 누가 널 제쳤지? 새로운 한국인 애들이요. 라이언이 중얼거렸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나이 때는 학교 기록을 세웠어. 멜러리에서 외국인 장학생에게 밀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세계사 수업에서 매튜스 교수는 조선 왕조에 대해 논의하며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 한나는 정중하게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조선은 조선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조세온이 아니라요. 이어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 교수는 불편하게 안경을 조정했다. 정정해줘서 고맙군.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수업 후 복도에서 라이언이 쌍둥이들의 길을 막아섰다. 너희들 문제가 뭔지 알아. 여기서 어떻게 굴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특히 외국인 똑똑이들은. 한나와 민지는 그가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침묵을 지켰다. 저녁이 되어 민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한나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어. 민지가 한국어로 말했다. 1등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더 두드러지게 됐어. 더 많은 적을 만들었고.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우리의 성적이 자랑스러운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위협이 되었어. 아버지가 옳았어. 민지가 일기장을 닫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세계에 맞추길 원해.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호손의 돔 지붕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세계에 맞춰야 할 거야. 그녀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절대로. 임대한 집의 차고는 즉석 훈련실로 변모해 있었다. 얇은 매트가 콘크리트 바닥을 덮고 큰 거울이 한쪽 벽을 차지했다. 쌍둥이들은 완벽한 동시성으로 움직였고 5살 때부터 연습해온 태권도 동작을 유연하게 수행했다. 김 교수는 가끔 자세를 조정하거나 각도를 고치며 지켜보았다. 그의 몸은 이론 물리학에 헌신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엄격한 훈련에서 얻은 근육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기억해라. 그가 방어 동작을 시범 보이며 말했다. 진정한 힘은 공격에 있지 않고 제어에 있단다. 한나는 몸을 낮추고 발차기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익숙한 움직임 속에서 부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매일 학교 전에 훈련했던 도장, 2 자매가 각자의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국 주니어 대회, 모든 동작이 지배가 아닌 존중의 표현이라고 가르쳤던 사범님. 아버지,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미국에 와서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김 교수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깊이 생각했다. 가끔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한나는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제가 오늘 라이언이 아버지에 대해 한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단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고용된 거라고 말했어요. 김 교수의 눈에 순간적인 상처가 스쳤지만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내 업적으로 이곳에 왔다. 미국 항공우주국 프로젝트는 드문 기회였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왜 공립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우리를 호손에 등록시키셨나요?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김 교수는 딸들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을 맞을 때 더욱 강하게 자란단다. 호손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거야. 우리의 꿈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다른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과학계도 마찬가지란다. 민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김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지.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한나가 여전히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생각해봤어. 민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호손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우주에서의 삶과 비슷해. 낯설고 외롭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해. 한나는 미소 지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주 비행사 훈련 중인 셈이네. 정확해. 민지가 웃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에 가게 되면 이런 상황들은 그저 예행 연습에 불과했던 거야. 한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언젠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별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내일 그들은 다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들의 꿈이 현실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태양이 차가운 가을 아침을 밝혔을 때 쌍둥이들은 체육 수업을 위해 타르실로 향했다.
활동 자체보다는 사회적 역학이 특히 도전적이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다. 눈길과 속삭임이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민지는 교복을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며 무거운 침묵을 느꼈다. 한 여학생이 그녀의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이 눈을 흘기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배구, 체육교사가 발표했다. 두 팀으로 나눠 경기해보자. 팀 선발이 시작되었고 쌍둥이들은 예상대로 마지막에 선택되었다. 한나는 라이언의 팀에, 민지는 상대 팀에 배정되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언은 의도적으로 민지 방향으로 과도한 힘을 실어 공을 쳤다. 그녀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공을 피했고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미안, 라이언이 조롱하듯 말했다. 너희들이 모든 스포츠에 능숙할 줄 알았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눈에 띄는 것이 더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게임을 계속했다. 그러나 다음 랠리에서 공이 다시 그녀에게 날아왔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완벽한 자세로 뛰어올라 공을 받아쳤고 라이언의 머리 바로 위로 날아간 공은 코트 뒤쪽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그런 다음 몇몇 학생들이 놀라움에 휘파람을 불었다. 와, 교사가 감탄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니?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반사적으로 했어요. 다음 주 학교는 라크로스 팀을 위한 의무적인 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라이언은 대장으로서 연습된 타고난 리더의 매력으로 무대에 올랐다. 공식 프레젠테이션 후 큰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즉흥 댄스에 초대되었다. 라이언이 민지에게 직접 다가왔다. 자, 도자기 로봇. 보통 사람처럼 즐길 수 있는지 보여줘봐. 민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맙지만 오늘은 방과 후 훈련이 있어서요. 무슨 훈련?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블레이크가 관중 속에서 소리쳤다. 김치로 움직이는 닌자들, 체드가 덧붙였고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쌍둥이들은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졌다. 그들은 눈을 마주쳤고 말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나가 부드럽게 일어나 음악 시스템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DJ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초 후 익숙한 K-팝 비트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온 음악이에요. 한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그들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예요.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고 쌍둥이들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음악이 고조되자 그들은 완벽하게 동기화된 안무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훈련이 뒷받침된 그들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힘이 넘쳤으며 관중들은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지막 동작에서 그들은 동시에 회전한 다음 깔끔하게 착지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체육관이 박수로 폭발했다.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차고에서의 훈련 동안 그들은 평소보다 더 강한 집중력과 힘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동작은 더 정확하고 더 집중적이었다. 감정적 균형은 육체적 균형만큼 중요하다. 김 교수는 그들의 주먹에 실린 좌절감을 보며 상기시켰다. 분노는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을 태우는 연료다. 그가 떠난 후 한나는 민지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로봇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춤출 거야. K-팝 공연으로 인한 짧은 인기는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주말 기숙사에서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 사용하는 한나는 태블릿으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집이 그리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블릿 화면에는 부산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15살 때 할머니가 건강했을 때의 마지막 가족 휴가였다. 기억나? 얼마나 단순했는지 민지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학생들이었어. 이상한 외국인 취급을 받지 않았지. 한나는 자매의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항상 뿌리를 알아야 날개를 키울 수 있다고 하셨지. 은퇴하기 전 한국 교육계의 중요 인물이었던 할머니는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완벽한 영어를 배우도록 주장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재능이 세계적인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단순한 신체적 훈련이 아닌 정신훈련으로서 태권도를 격려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더 강해질까? 민지가 물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한나가 대답하며 방금 받은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여름 천체 물리학 프로그램에 예비 선발되었다. 나사에서 일하게 되리라는 공통된 꿈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 소식은 그들의 결심을 되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학교의 연례과학 박람회에 등록했다. 그들의 프로젝트, 미지의 지형을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기 균형 로봇, 언젠가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하기를 바라는 개념의 축소판이었다. 정말 참가할 거야? 에밀리 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쌍둥이들에게 물었다. 라이언은 항상 과학 박람회에서 우승해. 그의 아버지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을 알거든. 한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연구하던 중 그들은 과학교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존스 선생님이 말했다. 탐사 로봇이라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성 같은 미지의 지형을 탐색할 수 있도록요. 야심찬 계획이네요. 선생님이 그들의 메모를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충고하자면 이곳에서는 더 전통적인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일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검증된 개념을 선호하시죠. 그가 떠난 후 한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는 걸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그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호손의 규칙에 맞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추구한다면 성공하기 더 어려울 거라고. 그 밤 쌍둥이들은 로봇 설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했다. 복잡한 회로와 감지기에 관한 도면이 그들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아직 의심스러워? 한나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야. 우리의 뇌로, 우리의 창의성으로. 그들의 판에서 그들의 게임을 하는 대신 우리만의 게임을 만들자. 그 순간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것이다. 호손이 그들을 억압할수록 그들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할머니가 옳았다. 그들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들의 날개는 더 강해질 것이다. 호손의 도서관은 희귀 서적과 최첨단 컴퓨터 터미널이 갖춰진 3층짜리 건물로 쌍둥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들은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지칠 줄 모르고 작업했다. 열정과 확고한 의지가 그들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밤 안정화 계산을 마무리하는 동안 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표면적으로는 공부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다른 의도가 분명했다. 이봐, K봇들, 라이언이 불렀다.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별명이었다. 너희들한테는 로봇 만들기가 쉬울 거야. 너희도 반은 로봇이니까. 한나는 도발을 무시하고 계속 작업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프로젝트는 미래 우주 임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차분히 설명했다. 프로젝트 배후의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기꺼이 설명해 드릴게요. 진심 어린 제안이 라이언을 순간적으로 흔들었다. 난 네 설명 같은 건 멜러리 군 사서가 끼어들었다. 도서관은 15분 후에 닫습니다. 다음 날 한나는 프로토타입의 최종 조정을 하고 있었다. 작은 로봇은 이제 간단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란 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해. 민지가 감탄했다. 실제 탐사 로봇처럼 움직여. 그때 라이언이 그들의 테이블에 기대며 나타났다. 인상적인데 그가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진심이 아니었다. 불공정한 이점이 있네, 그렇지? 아마 네 아버지가 다 만들어줬겠지? 한나는 턱을 굳게 했다. 모든 설계와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직접 했어요. 물론이지, 라이언이 비웃었다. 내가 판사였다면 외국인에게 유리한 편향을 의심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심사위원들은 더 공정할 거야. 과학 박람회 당일 체육관은 혁신의 전당으로 변모했다. 쌍둥이들의 프로토타입은 작지만 인상적이었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란 후 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시연했다. 심사위원들의 프레젠테이션 중 라이언이 우연히 스탠드를 건드려 로봇을 떨어뜨렸다. 정교한 서보팔이 충격으로 부러졌고 프로그래밍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미안, 그가 거짓된 후회를 표하며 말했다. 이 한국 로봇들은 보기만큼이나 약하네. 한나는 관중이 웃는 동안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민지는 조용히 그녀를 도왔고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쌍둥이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분노가 아닌 결의를 보았다. 분노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고
그들은 더 현명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밤을 새워 프로토타입을 완전히 재건했다. 아버지가 도움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우리가 이겨야 해요. 한나가 말했다. 우리 힘으로요. 심사위원들이 다음날 돌아왔을 때 로봇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심지어 라이언의 아버지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들은 1등상을 수상했다. 그들과 프로젝트 사진은 지역 신문에 실릴 예정이었다. 시상식 후 그렉 멜러리가 쌍둥이들에게 다가왔다. 인상적인 회복이었어요.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말했듯이 집에서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민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가 공정하게 이겼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러리 씨. 저희는 진정한 혁신이 항상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우아함에 그렉은 한 발 물러섰다. 멀리서 라이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전쟁이었다. 과학 박람회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쌍둥이들은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지만 그들의 사물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형광런 페인트로 쓰여진 글귀, 영혼 없는 K봇들, 꺼져라 거친 달갑지 않은 캐리커처가 금속을 뒤덮고 있었고 가늘게 찢어진 눈과 이진 코드가 적힌 말풍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학생들이 주변에 모여들었고 몇몇은 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기 좋네. 라이언이 지나가며 조롱했다. 마침내 너희를 위한 예술작품이 생겼구나. 한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 중에서 이것은 가장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웃음과 속삭임이 복도를 채우는 동안 그녀는 민지가 전유라는 것을 느꼈다. 훈육 담당 교감이 마침내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복지보다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 가능성에 더 관심이 있었다. 보험을 위해 사진을 찍으세요. 그가 관리인에게 지시하며 쌍둥이들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종이 타월로 사물함을 닦으면서 민지는 속삭였다. 이제 그만. 한나는 완벽하게 이해하며 대답했다. 때가 오면 우리는 완전히 끝낼 거야. 상담실에서 상담사는 동정의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런 일을 겪어서 정말 유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호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한나는 쓴웃음을 참았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요? 왜 우리가 매일 겪는 괴롭힘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상담사는 불편하게 움직였다. 이건 조정의 문제예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이건 문화적 조정이 아니에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괴롭힘이에요. 그날 오후 그들은 교장에게 상세한 이메일을 보냈다. 몇 달 동안 묵묵히 견뎌온 괴롭힘과 미묘한 공격에 대한 문서를 첨부했다. 사진과 증언도 첨부했다. 대답은 짧고 관료적이었다. 이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저녁 식사 중 김 교수는 이메일을 조용히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해? 네. 그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모든 결과에 준비해야 한다. 불의에 맞서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거의 단순하거나 깨끗하지 않단다. 다음 날 교내 평의회가 소집되었다. 놀랍게도 엘렌 멜러리가 거기 있었다. 라이언의 어머니이자 이사회에 영향력 있는 회원이었다. 우리는 이 주장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장이 선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한나는 그들이 제출한 사진들을 가리켰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뭐가 있나요? 엘렌 멜러리가 개입했다. 10대들의 장난을 범죄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마도 문화적 차이가 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네요. 한나와 민지는 창백해졌다. 그들은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대응할 거야.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길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럼 홀로 서야 한다는 거네. 민지가 중얼거렸다. 한나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홀로 서는 것과 함께 서는 것은 다른 일이야. 우리는 항상 서로가 있잖아.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친 태권도 기술을 복습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준비였다. 3일이 지났다. 학교 행정부는 신고를 아무런 조치 없이 서류철에 넣어둔 것 같았다. 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은
명백한 면책에 고무되어 도발에 더욱 대담해졌다. 점심시간 쌍둥이들은 정원을 지배하는 큰 단풍나무 아래 앉아 김밥을 나누고 물리학 노트를 검토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식당을 피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민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라이언과 그의 무리를 발견했다. 저들이 오고 있어. 한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수년간 연습해온 대로 자신을 중심에 세웠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아버지가 전날 밤 강조한 기본 동작들을 복습했다. 만일 일이 벌어진다면 기억해라. 비례성이다. 공격하지 말고 방어하라. 굴욕을 주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라. 라이언은 체드와 블레이크를 옆에 두고 그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고 선을 넘으려는 아드레날린으로 약간 흐려진 눈빛이었다. 너희 둘, 여기서 뭐하니? 라이언이 물었다. 외계인들을 위한 장소는 따로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한나가 마지막 평화적 접근을 시도하며 물었다. 대화할 게 없어. 라이언이 대답했다. 너희는 여기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블레이크가 발로 그들의 도시락 상자를 걷어찼다. 김밥이 잔디 위로 흩어졌다. 이거 뭐야? 벌레처럼 생겼네. 민지는 몸을 떨었지만 한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수년간의 침묵적 소통이 완벽한 이해의 순간으로 결정화되었다. 그들은 방법론적으로 물건을 모으고 떠날 준비를 했다. 도망가? 체드가 웃었다. 너희 둘은 항상 도망만 쳐. 방역할 용기는 없나 보지?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아니, 너희는 우리의 학교를 빼앗기 위해 여기 왔지. 라이언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상을, 우리의 자부심을.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저 배우러 왔을 뿐이에요. 라이언은 짜증을 냈다. 내일 다들 준비해. 너희에게 진짜 환영 파티를 열어줄 거야. 그가 떠난 후 한나는 몸을 떨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딸들이 조용한 강렬함으로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민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나 한나의 약간 붉어진 손가락 마디를 보았을 때 개입하지 않았다. 어떤 교훈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했다. 취침 시간이 되었을 때 민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내일 정말 그들과 맞서야 할까? 한나는 자매 옆에 앉았다. 아마도.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 난 폭력이 싫어.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단지 자신을 방어할 뿐이야.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 진정한 태권도, 정신은 충돌을 피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할 때는 자신을 지키는 것.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반짝였다.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나도. 한나가 인정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계속 숨는 것이야.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내일 그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내일 그들은 마침내 일어설 것이다. 아침은 유난히 맑았고 뉴잉글랜드의 가을 하늘은 쌍둥이들이 학교에 도착할 때 수정처럼 푸르렀다. 중앙 마당에서 라이언은 체드와 블레이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팀 재킷은 호손의 공식 교복을 과시하듯 반쯤 열려 있었다. 이미 학생들의 원이 형성되고 있었고 학기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을 예감하며 전화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봐 K 봇들, 라이언이 큰 소리로 불렀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준비됐어. 한나와 민지는 발걸음을 맞춰 차분히 걸어갔다. 그들의 표정은 고요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예상했다. 체드가 먼저 나서서 민지를 세게 밀쳐 그녀의 책을 떨어뜨렸다. 블레이크가 뒤를 이어 한나의 블레이저 소매를 잡아당겨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한나는 눈 가장자리로 이미 최소 3개의 전화기가 녹화 중인 것을 보았다. 쌍둥이들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고개 끄덕임을 교환했다. 그들이 정한 신호였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년간 호손의 소셜미디어 서버에 남게 될 것이다. 민지는 반원 움직임으로 유연하게 회전하며 블레이크의 다리를 낮은 발차기로 쓸어냈다. 그의 몸이 잔디에 부딪히는 소리에 집단적인 탄식이 일었다. 동시에 한나는 체드의 손목을 붙잡고 돌면서 그의 힘을 이용했다. 수천 번 연습한 동작은 체드가 미국 국기 깃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끝났다. 라이언은 상황을 늦게 처리하며 모든 운동선수의 질량으로 돌진했다. 한나는 어깨 던지기 자세를 완벽하게 잡으며 그를 중간에 만났다.
어린 시절부터 마스터한 기술이었다. 라크로스 주장은 잠시 날아간 후 무겁게 착지했다. 그가 일어나려 할 때 민지가 행동에 나섰다. 정확한 전방킥, 발뒤꿈치 갈고리, 그리고 완벽한 임상적 정확도로 실행된 회전 역발차기. 충격음이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고 라이언이 몸을 구부리며 내는 숨가쁜 신음소리가 뒤따랐다. 쌍둥이들은 결코 소년들의 머리를 치거나 무력화한 후에도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정확히 싸웠다. 정확성, 비례성, 그리고 불필요한 급함 없이. 끝났을 때 3명의 특권층 운동선수들이 잔디밭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수십 개의 전화기가 모든 각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2명의 장학생들은 조용히 블레이저를 정리하고 그들의 얼굴은 평소의 고요함으로 돌아갔다. 한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어째서인지 더 가볍게 느껴졌다. 3달 동안의 억압된 분노, 좌절, 그리고 공포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민지는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생각을 읽는 듯 속삭였다. 후회해? 한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몰려온 것이 아니야. 그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어. 그때 휘트먼 교장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이언은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한나는 눈을 굴렸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는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에요. 휘트먼 교장은 상황을 빠르게 평가했다. 그것은 맥락보다는 외관을 통해서였다. 바닥에 3명의 미국 학생, 서 있는 2명의 외국 학생. 너희 둘 내 사무실로, 당장. 그는 수십 개의 비디오가 이미 문서화한 전체 맥락을 무시하며 명령했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민지는 수백 개의 눈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경외감, 충격, 그리고 어쩌면 존경? 한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색은 어쩐지 더 선명해 보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호손의 행정부는 대립을 막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 결말을 목격하기에는 때맞춰 도착했다. 정치인이었던 휘트먼 교장은 상황을 즉시 외관으로 평가했다. 바닥에 3명의 미국 학생들, 서 있는 2명의 외국 학생들, 화려하게 장식된 사무실에서 이전 교장들의 초상화가 엄격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판결은 신속했다. 쌍둥이들에게 즉각적인 이주 정학,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건 부당해요. 한나가 차분히 항의했다. 우리가 단지 자신을 방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호소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장이 엄격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물러설 수도 있었고 선생님을 부를 수도 있었어요. 결정은 내려졌다. 쌍둥이들은 교내에서 호위되어 나갔고 라이언의 이야기, 원한을 품은 외국 학생들에 의한 도발되지 않은 공격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라이언의 어머니이자 이사회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인 엘렌 멜러리에 의해 증폭되었다. 작은 임대 집에서 김 교수는 소식을 겉보기에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비디오를 보았다. 호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물리학과의 동정적인 동료들에 의해 전달된 것이었다. 너희들은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 그가 단순히 말했다. 비례적, 정확하게, 품위 있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엘렌과 그렉 멜러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고급 차량이 작은 집 앞에 과시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김 교수는 그들이 다시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당신의 딸들이 내 아들을 공격했어. 그렉 멜러리가 손가락으로 비난하며 시작했다. 우리는 정학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그들은 위험해. 김 교수는 차분히 서 있었다. 그들의 분노가 그를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당신들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내 딸들에게 수개월 동안 괴롭힘을 가해왔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그들은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딸들은 무술을 사용했어. 엘렌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무기야. 김 교수의 눈이 섬광을 비추었다. 태권도는 자기 수양의 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접한 방에서 한나와 민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한나는 떨렸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내 일이에요. 김 교수가 계속했다.
그들을 교육, 자기 절제, 그리고 존중의 가치로 키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몰라. 그렉이 으르렁거렸다. 멜러리 이름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의미해. 내가 네 작은 직업을 끝낼 수 있어. 김 교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멜러리 씨? 젠장, 그래. 그렉이 소리쳤다. 내 아들은 대학 스카우트들 앞에서 부상을 입었어. 라크로스 장학금이 위험할 수도 있어. 내 딸들은 전국 장학금 대회 결승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 우리 로봇을 고의로 파괴했을 때 핵심 부품이 손상되었습니다. 멜러리 부부는 한 발 물러섰다. 그들은 이 조용한 교수가 그토록 직접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잖아. 엘렌이 빈정댔다. 하지만 있어요. 김 교수가 답했다. 과학, 박람회 전체가 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온 수개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멜러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이 조용한 한국인 가족이 그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공정함만을 원합니다. 그렉 멜러리가 진입하여 김 교수의 가슴을 향해 손가락을 밀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해. 내 가족은 호손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어. 당신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최소한의 움직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동작으로. 김 교수는 그렉의 팔을 붙잡고 실제 힘을 가하지 않고 그의 에너지를 재지향했다. 그렉은 자신의 물리적 위협이 순간적으로 무력화된 것에 놀라 좌절된 일격을 시도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춤과 같았다. 김 교수는 단 한 번의 타격도 가하지 않고 피하고 방향을 바꾸고 그렉을 현관 난간에 기대게 했다. 단지 그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엘렌 멜러리는 남편의 굴욕에 분노하여 김 교수의 얼굴을 향해 손찌검을 시도했다. 그는 움직임 중에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돌리고 단단히 잡았다.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통제력으로.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당신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내 딸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훈련을요. 공격이 아닌 방어, 지배가 아닌 통제. 이웃들이 현관으로 나와 일부는 은밀히 전화기로 촬영하고 있었다. 장면은 초현실적이었다. 2명의 동요된 미국인이 절대적으로 침착한 한국인 물리학 교수에 의해 평화롭게 제압되었다. 경찰은 아마도 멜러리 부부 자신이 불렀을 법한 전화를 받고 몇 분 안에 도착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교육받고 침착한 교수, 눈에 띄게 동요되었지만 다치지 않은 2명의 저명한 시민, 그리고 김 가족의 버전을 뒷받침하는 거리 전체의 증인들. 그들이 내 재산을 침범하고 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김 교수가 단순히 설명했다. 나는 내 가족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경찰관들의 바디캠, 현관의 보안 카메라, 이웃들의 비디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몇 시간 동안 바이럴이 된 학교에서의 원래 사건의 비디오들. 서사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한 경찰관이 김 교수에게 물었다. 하마터면 악화될 뻔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키셨네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김 교수는 약간 미소 지었다. 전 평생 태권도를 연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훈련, 자제력의 훈련입니다. 멜러리 부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증인들과 비디오가 제공하는 증거의 무게 앞에서 그들의 위협은 공허하게 들렸다. 경찰이 떠난 후 김 교수는 딸들을 불렀다. 그들은 부엌 문간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아버지, 한나가 시작했다. 괜찮다. 그가 그들을 포옹하며 차분히 말했다.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 서야 할 때가 있단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지. 그날 밤 늦게 쌍둥이들은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의 사건 비디오가 바이럴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집 앞에서 일어난 2번째 대립 영상도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까?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 아무도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없어. 김 교수는 차를 준비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진실은 항상 그 길을 찾는 법이지.
그날 밤 한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가족은 하나의 단위로 함께 섰고 그들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48시간은 놀라운 운명의 역전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폭력적인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아이디어에 끌렸던 지역 언론인들은 더 깊이 조사하면서 매우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다. 쌍둥이들에 대한 반달리즘의 흔적이 드러났다. 호손의 전 학생들이 제도화된 괴롭힘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퇴학 가능성에 직면한 체드와 블레이크는 K봇들의 반응을 유발하려는 라이언의 계획에 그들이 참여했음을 고백했다. 경찰, 언론 그리고 이사회 위험관리팀의 증가하는 압력 아래 호손의 행정부는 그들의 입장을 재고해야 했다. 쌍둥이들의 정학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철회되었다. 한나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방에서 울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왜 그래? 그녀가 자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민지는 코를 훌쩍였다. 이런 식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무력을 썼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편이 되다니. 한나는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는 도발당했어. 다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단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야. 나도 알아.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봤던 방식이 맞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는 이상한 아시아인들. 한나는 자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딸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 폭력이 아닌 자제력을 가르치신 분. 그들이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그 이야기로 흥분했다. 쌍둥이들의 사물함에 일어난 반달리즘의 사진이 지역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고 옆에는 그들과 그들의 수상 로봇 사진이 있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호손 학교에 숨겨진 괴롭힘 문화. 한국인 학생들이 마침내 맞서다. 학교 행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휘트먼 교장은 지역사회의 분노에 직면해 방어적이었다. 라이언의 어머니인 엘렌 멜러리는 즉시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방과 후 김 교수는 학교에 소환되었다. 이번에는 대립이 아닌 토론을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장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학교의 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알리려 시도했었다. 제 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교장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라이언, 체드, 블레이크는 규율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인식 워크숍을 시작할 것이며 반괴롭힘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딸들은 완전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집에서 쌍둥이들은 침묵 속에서 사건들을 처리했다. 민지는 수업에 돌아갈 준비를 하며 방법론적으로 필기를 정리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한나는 질문을 신중히 고려했다. 우리는 폭력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있어. 김 교수는 입구에서 지켜보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때로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할 때만 존중이 오기도 한단다. 너희들은 대립을 찾지 않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해졌을 때 품위와 통제력으로 대응했어. 한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차분한 결의가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햇살 가득한 아침, 쌍둥이들은 호손으로 돌아갔다. 대립이 일어났던 바로 그 마당을 가로지르며 한나와 민지는 분위기에 확연한 변화를 느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대화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경멸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존경의 새로운 형태 때문이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던 한 1학년생이 그들과 마주쳤을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나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돌려주고 계속 걸어갔다. 교사들은 이제 그들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하며 부르며 인사했다. 다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민지가 한나에게 속삭였다.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이야. 한나가 고쳐 말했다. 차이가 있어. 휘트먼 교장은 공개적으로 새로운 반괴롭힘 프로토콜과 의무적인 문화 감수성 워크숍을 발표했다. 호손의 우수성은 더 이상 성적과 대학 입학만으로 측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인격으로도 평가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저항을 편리하게 잊은 차에 선언했다. 그 주 토요일, 학교는 전통적인 국제의 밤 행사를 열었다. 보통은 피상적인 발표와 케이터링 서비스가 준비한 민족 음식으로 구성되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특별한 시연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흰색 도복과 검은 띠를 입은 한나와 민지가 체육관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아버지도 비슷한 복장으로 그들을 동반했다. 인상적인 20분 동안 그들은 태권도의 완전한 시범을 보였다. 동시에 진행된 품새, 나무판 격파, 유연한 동작 시퀀스. 시범은 쌍둥이들의 화려한 공중 동작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완벽한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며 회전했다. 체육관은 진정한 갈채로 폭발했다. 참석자 중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한국 문화가 이상함이 아닌 아름다움과 숙련됨을 나타내는 첫 번째 경험이었다. 몇 주 후 밤의 고요함 속에서 쌍둥이들은 텅 빈 농구 코트에서 혼자 훈련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에 리듬감 있게 부딪히는 동안 그들은 대학 계획, 부산에 대한 추억,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민지가 복잡한 동작을 완성하며 말했다. 더 이상은 한나가 동의했다. 그리고 내년에 칼텍에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학생회실에 불려갔다. 에밀리 첸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화 다양성 위원회를 시작하려고 해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들이 도와주길 바랐어. 호손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쌍둥이들은 미소를 교환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였다. 김 교수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팔짱을 낀 채 그의 침착한 얼굴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의 딸들의 움직임이 그림자 속에서 춤추었다. 두 개의 우아하고 부서지지 않는 실루엣, 용기로 감싸인 훈련이 가장 적대적인 환경조차도 정복된 영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쌍둥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순수한 기쁨에 의해 움직였다. 세상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함께 두려움 없이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